놀라운 동시의 효과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놀라운 동시의 효과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글쓰기 실력 향상에 대해 고민하십니다. 그와 관련하여 국어 논술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고 시중에 글쓰기 책도 다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글쓰기 실력 및 문해력 향상을 위해 색다르고 탁월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바로 동시쓰기입니다. 일단 동시란 어린이가 지은 시 혹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사고와 정서에 맞게 지은 시를 말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시를 쓰면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동시의 효과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창의력과 상상력이 신장됩니다. 본인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글 중에서도 시를 쓰는 건 산문을 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시를 쓰려면 생각을 풍부하게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상상해 봅니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창의력과 상상력이 신장됩니다. 둘째, 관찰력이 증진됩니다. 많은 시는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 나옵니다. 남들은 평범하게 보고 넘기는 것들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자세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관찰력이 증진되고 매사 꼼꼼하게 살피는 습관과 주의 집중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표현력이 풍부해집니다. 보통 시는 함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본인의 생각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나타냅니다. 여러 번 수정과 검토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시가 탄생합니다. 그 안에서 표현력이 풍부해지고 여러 표현 방법도 익힐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표현하는 게 시쓰기의 시작입니다. 넷째,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이나 영상은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아이들의 정서에 해롭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자녀들이 14세가 되기 전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14세가 넘어서도 저녁 식사 시간부터 잠 잘 때까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뇌 발달이 중요한 시기에 강한 시각적 자극만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집중력, 논리력과 관련되는 전두엽은 덜 발달하고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는 뇌 부위만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달리 시를 쓰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며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전두엽을 적극 활용하게 되며 아이들이 정서 발달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시는 아이들에게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쓰려면 막상 쉽지 않습니다. 산문은 본인의 생각을 나열하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쓸 수 있지만 학교에서도 시를 쓰자고 하면 막연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아이들이 시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3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많이 읽어보아야 합니다. 시를 읽을 때에는 평소 읽던 동화책이나 산문과 다르게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야 합니다. 시는 빨리 읽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인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하며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마음에 드는 동시가 있다면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들도 평소 애정하는 시 몇 편은 외우고 계시죠? 본인이 좋아하는 시가 있고 그것을 외워서 언제든지 음미할 수 있다면 참 멋진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 유치원님의 행복이라는 시를 중학교 1학년 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시집을 보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때 외운 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멋지죠? 둘째, 자꾸 써봐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면 평소 자주 그려야 합니다. 글을 잘 쓰려면 반복해서 거듭 글을 써야 합니다. 시를 잘 쓰고 싶다면 평소 계속 시를 써봐야 합니다. 세상 어떤 일도 생각만 한다고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시를 잘 쓰고 싶으면 매일 한 편씩 꾸준하게 시를 씁니다.
그걸 한 달만 반복해도 분명 처음 썼던 시와 지금 쓴 시를 비교해보면 놀랄 정도로 발전한 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 방법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셋째, 필사하기, 따라쓰기입니다. 필사의 장점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아이들의 글쓰기 능력이 향상됩니다. 좋은 글이나 시를 따라 쓰다 보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쓰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글씨체 교정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연필을 잡고 시를 따라 쓰다 보면 글씨 연습이 되고 표현력과 문해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를 따라 쓰면 좋을까요? 그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제가 쓴 문해력이 성장하는 참 쉬운 따라쓰기 시편이 나올 예정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글쓰기를 자주 합니다. 또한 교과서 연계 활동으로 시도 자주 쓰는 편입니다. 작년 제가 학교에서 텃밭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1년 동안 학교 텃밭에서 고구마를 키우고 수확도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충남교육청에서 학교 텃밭 동시 공모전을 하여 5학년 저희 반 아이들 27명에게 텃밭 고구마 키우기에 대한 시를 쓰게 했고 그중 3편을 뽑아서 충남교육청 공모전에 응모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저희 반 아이가 2022년 학교 텃밭 동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목, 나와 닮은 친구 고구마. 기쁠 때 고구마를 먹으면 입안이 달콤, 고구마의 노란 속살처럼 내 마음이 말랑해진다. 슬플 때 고구마를 먹으면 가슴이 먹먹, 땅속 깊이 있는 고구마처럼 내 마음이 가라앉는다. 외로울 때 우유와 고구마를 먹으면 마음이 든든, 마치 둘이서 친구처럼 내 마음을 달래준다. 어느덧 나와 닮은 고구마는 내 마음을 위로하는 친구가 된다. 고구마야 고마워. 어떻습니까? 기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등 각 상황이 반복되고 노란 속살처럼, 친구처럼 등 비유하는 표현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의 고구마야 고마워도 여운이 남으며 깊은 인상을 줍니다. 시는 고상하며 아름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당장 영어, 수학 공부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를 통해 아이들은 많은 것을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놀라운 동시의 효과, 시 쓰는 아이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동시의 효과는 너무 많지만 그중 4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창의력과 상상력이 신장됩니다. 둘째, 관찰력이 증진됩니다. 셋째, 표현력이 풍부해집니다. 마지막 넷째,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아이들이 시를 잘 쓰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를 실천하면 됩니다. 첫째, 평소 시를 많이 읽어봐야 합니다. 둘째, 자꾸 써봐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필사하기, 따라쓰기를 실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를 어렵게 여기지 않고 평소 많이 읽고 음미하며 직접 쓰는 문화적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들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가정에서 부모님도 아이와 함께 시를 음미하며 낭송해보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